2호 3호가 될 것 같은데, 자, 그 한동훈 법무장관은 작년에 이미 제가 알기로 민주당 일부에서 탄핵 거론이 됐었잖아요. 근데 계속 뭐 이제 구물만 떼고 이번에도 또 사실 좀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, 한 장관에 대한 탄핵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매체하고도 인터뷰하면서 네. 사실은 뭐 저는 판단과 결정의 주체라기보다는 좀 실행단이고 네. 실행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제가 아는 한 뭐 검토는 하는데 그렇게 막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. 그건 어떤 이유죠? 뭐 탄핵 사유까지는 안 된다? 제가 뭐 면밀히 아니면 역풍? 제가 면밀히 그런 것까지 다 뭐 알고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아니 한 장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당내에서 탄핵을 거론할 때는 그 사유는 뭐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사유들은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안 설명이나 이런 걸 할 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라든지 시행령 예,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위헌적이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쭉 합니다. 뭐 쭉 사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도부가 어떤 차원의 또 어떤 수준의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고요. 그러면 한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주당에서 의견이 아직 잘 모아지지 않는 거네요, 그죠? 뭐 검토 중이다,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, 뭐. 뭐 여러 가지 또 근데 다만 민감한 이런 문제가 있겠죠. 근데 다만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. 한동훈 네. 장관은 본인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도 막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, 많은 분들이.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. 그렇게 뭐 아니 대단해서가 아니고 너무 그 보면 보기에도 국무위원으로서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나 특히 지난해 그 검찰 개혁 관련한 그 모법에 대한 그 시행령으로 그런 거 완전히 네. 뒤집어놓고 이걸 네.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한 게 맞다라 이런 맞다고 이런 저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네. 여전히 뭐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계속 밀고 가고 있잖아요. 지금 뭐 심지어 예전보다 더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넓어졌잖아요. 네. 이게 다 한동훈 장관의 작품이잖아요. 근데 뭐 그런 부분 다 네.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네. 예. 검토되는 걸로. 아니 뭐 지난번에 이제 여기 저 몇몇 의원분은 이제 뭐 황운하 의원이나 또 김용민 의원 나오셨을 때 두 분은 뭐 한 장관 탄핵해야 된다고 또 강하게 얘기를 하시길래.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럼 어느 정도 있고, 분위기가 좀 됐나 해서 그런 제가. 분들도 네. 있고 좀 아니란 분들도 있지만 아마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아, 하여간 그러면 뭐 조만간 또 뭔가 좀 가시화될 수도 있고 한 거네요. 뭐, 검토를 한다는 건 뭐 거죠. 그렇겠죠, 뭐. 네. 예. 이전보다는 조금 진전된 걸로 그럼 보면 됩니까? 정확한 정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. 예. 또 이렇게 하면 또 기자분들이 저 엄청 공격하려나? 근데 이거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은. 어쨌든 뭐 이제 한 장관이 또 윤석열 정부의 뭐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고려 요소가 있겠죠. 네. 그렇겠죠, 뭐. 아니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 툭하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 역풍 있잖아요. 역풍. 예? 당내 일부에서 꼭 또 조금 온건한 쪽에서는 역풍이 우려된다. 여론의 역풍 뭐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좀 고려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하는데 자꾸 저보고 검토 이거 하는 거 아니야, 저거 검토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셔도 아니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. 의원님 개인 의견. 근데 아니 뭐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. 원칙과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고 법률과 헌법에 따르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위법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공직자들은 탄핵이 되는 거예요.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, 저는. 기본적인 원칙상. 예. 근데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. 아, 예, 예. 그거야 뭐 예, 당연한 거겠죠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것이 이제 결성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뭐 검찰 쪽하고 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는 그 김영철 검사라고 연손 33기니까 윤 대통령의 딱 10년 후배 같은데 10년 후배죠. 근데 이제 뭐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비판을 했다. 이분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, 뭐 그다음에 그 전에 코바나 컨텐츠 협찬 뭐 이런 건 이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제대로 안 하고 뭐 더 봐주고 있다. 이제 뭐 이런 얘기 같아요. 이분 경력을 보니까 과거에 뭐 한동훈 장관하고 대형 수사를 몇 번 같이 했더라고요.
네. 뭐 국정농단 특검부터 해서 그 전에 뭐 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상당히 이제 뭐 가까운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검사 좌표 찍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을 뭐 일부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봤어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니 근데 공직자가 어떤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밀행으로 해야 됩니까? 뭐 이미 끝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. 뭐 판사들도 공개 재판하는데요. 저는 뭐 공개되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금기시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있죠. 예. 사실 뭐 그동안에 보면은 좀 상당히 성역화된 부분이 있잖아요. 검사, 판사. 네. 뭐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검사 위상이 훨씬 크지만 그래서 뭐 이름과 실명 그러니까 실명 사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언론도 되게 조심하고 네. 그죠? 특별히 뭐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입법부에서 이제 너무 검찰을 뭐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점차 그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바뀌어야 되겠죠. 그리고 뭐 저희들이 늘상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을 때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수사를 해서 기소를 안 했지만 뭐 기소유예를 결정했는데 그게 헌재에 가서 뒤집힌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평가를 해야 되겠고 좀 그런 게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요. 예. 근데 보면 뭐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답변을 보면서도 저희가 느낀 건데 자기들 식구들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싸는 편이 일단 네.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래요. 그죠? 맞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공개 행정규칙 보유 여부인데요. 국방부에 이어서 2위로 많은 게 검찰이더라고요. 예. 근데 같은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에는 그렇게 비공개 행정규칙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비슷한 제목의 것으로 비슷한 제목이라서 아마 내용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하는 역할도 비슷하니까. 근데도 경찰은 공개하는데 검찰은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돼 있고 특히 법제처가 비공개 행정규칙을 달라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받아본 다음에 이거는 공개하는 게 맞아요라고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. 근데 달라 그러잖아요. 달라 그랬는데 대검이 하나도 안 준 거예요. 되게 오만하지 않아요? 뭐 대단해요 보면. 그래서 제가 왜 안 줬냐 법제처가 요구한대라고 했더니 검찰총장 얘기가 법제처에 주는 순간 사실상 공개돼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 공개되면 안 되나요? 아니 일단은 같은 기관을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. 굉장히 전 그래서 좀 오만하다고 생각을 좀 했고 약간 좀 그런 게 좀 너무 강하죠. 그리고 뭐 국감장에서 특수활동비 지적이 나오니까 또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. 뭐 검사들 야근 많은데 야근 수당도 못 받는다.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좀 너무 당당하죠 그런 게. 예. 그래서 참 뭐 그분들 중에는 뭐 진짜 제대로 어떤 뭐 정의감 갖고 수사를 또 하는 뭐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. 그런데 이 검찰 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기네 집단에 대한 어떤 그 자부심 또는 뭐 어떤 그 이제 독선,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검사들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용납을 못하는 분위기. 총장부터 지금 뭐 그러잖아요.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.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저희가 탄핵을 시도했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. 이거는 그 이정석 검사 편에 자기가 완전히 섰다는 걸 선언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감찰이든 수사든 안 되는 거죠 이제는. 그렇죠. 그러니까요. 저렇게 되면 누가 지금 수사하고 감찰하고 있는데 총장이 나서서 얘가 나쁜 놈이면 내가 더 나쁜 놈이니 나를 처벌하세요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 이정석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이든 수사든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검찰 수장이 간부가 고위 간부가 국회에 나와서 입법부를 상대로 저렇게 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건 입법부에 나와서가 아니라 그렇죠. 퇴근길에 그 얘기는 퇴근길에서 했는데 국회 나와서도 뭐 사실상 이제 그 좀 감싼 발언을 그렇게 했잖아요. 얘기하면 안 되죠.
그러니까 그래서 뭐 국회에서 탄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. 뭐 탄핵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저희들 살펴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화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게 오히려 맞는 거죠. 근데 진짜 이 정부 들어서 꼭 검찰총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. 예를 들어서 부산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회 먹고 나왔잖아요. 네. 도열하고. 네. 그거 보면 일반인이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돌았잖아요. 위에서 찍은 거. 대통령 다 노출된 거. 그거 사실 명백한 경호 실패 아닙니까? 예. 그 사진 보여주면서 경호처장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도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.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싫은가 봐요. 예. 그러니까 이 부처가 꼭 검찰총장만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도 그렇잖아요. 그리고 누구도 다 제가 보기에 뭘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곧 엄청 큰일인 것처럼. 예. 예, 답답합니다. 뭐 예. 여러 가지로 하여간 검찰의 힘이 너무 세고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절대 어떤 사과를 모르는 또 그런 분이 또 대통령 되셨잖아요. 예, 뭐 대선 기간에 우리가 많이 봤지만 그런 모습은 참 좋지 않은 것 같다. 공직자라면 국민 앞에서 사실 겸손해야 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뭐 또 할 일이 있으면 또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. 맞죠. 안 그러면 사실 뭐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를 헌법에서 마련할 필요도 없어요. 견제해도 우린 무조건 맞아. 니네가 하는 거는 아무 들을 가치가 없어. 이렇게 해버리면 견제라는 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. 균형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입법부의 권능이나 위상이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냥 기본적인 관계만 지켜줘도 국회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